약간 라이벌 같은 아주대가 인하대보다 낫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힘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의 김인철입니다. 아주대하고 인하대입니다. 정말 많이 비교되는 학교지 않습니까? 약간 라이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학교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대는 1973년도에 생겼고요. 인하대는 1954년도에 생겼습니다. 개교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약 20년 정도 차이 나죠? 20년 정도 차이 나는데 인하대는 저 인하의 하가 하와이예요. 하와이 우리나라 교민들의 성금, 그리고 그 당시 하와이에 있던 우리 교회를 판 돈을 이제 독립한 우리나라에 이제 또 그 좋은 대학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MIT, 그것과 비슷한 학교를 만들자, 우리나라도 공대를 만들자 라고 해갖고 그 돈을 그 어려운 시기에 모아서 보내준 것을 우리나라 이제 정부 출자금을 통해서 만든 약간 국립대 같은 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이 당시 우리나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이제 전쟁 막 끝났는데. 그리고 교민들이 막 돈도 모으고 막 교회를 판 돈을 모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와서 이제 지금의 한진 그 회장님한테 이제 경영을 좀 맡아달라라고 해서 사립대로 변한 학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직 산업화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근데 약간 농업 중심의 나라였겠죠. 역시 똑같이 또 MIT 그 대학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공대를 만들어 보자. 좀 유명한 공대. 우리나라의 이제 대체로 그 유명한 그 대학들은 다 문과 중심이었잖아요. 뭐 성균관대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여러 나라에 이제 좀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그들의 뭐 기술도 하고 뭐 자본도 좀 도움을 받고 이럴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대답이 왔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합해서 만든 겁니다. 약간 비슷하죠? 약간 국립대처럼 생겼죠. 자, 위치는 얘는 이제 인천하고 하와이니까 인하대가 이제 인천에 있는 거고요. 얘는 왜 수원이냐면 원래 이제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서울에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야 양질의 높은 인재들이 많이 더 모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견으로는 너무 서울에 다 몰려있다. 좋은 것들을 왜 다 서울에 갖다 놓냐. 좀 지방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 두 개가 이렇게 상충되면서 그냥 둘 다 만족하는 수원에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때 서울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리고 역시 그쪽에서는 또 국립대가 맞지 않느냐, 우리가 뭐 일개 개인을 돕는 건 좀 웃기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뭐 나라 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사립대가 맞겠다, 우리나라의 뭐 명문대는 다 사립대다라고 해서 사립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약간 이제 아주대 실수죠. 그때 국립대가 됐었어야 되는데 서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했어요. 자, 위치랑 연도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얘가 20년 정도나 빨리 공과대 위주의 대학을 만들었고요. 또 얘는 인천에 있고 얘는 수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조금 듣는 평들이 예전 좀 덜 했었는데 서울에 없다 보니까 이제 다 서울 쏠림이 요즘에 극히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주대 같은 경우는요, IMF 때를 약간 직결탄을 맞았죠. 대우였는데요, 이제 후원하는 기업이. 당시 대우가 굉장했습니다. 지금은 삼성이 원탑이지 않습니까? 그때 삼성하고 비교했을 때 대우가 뒤처지지 않았었어요. 그때 막 김우중 회장님이셨겠죠. 그분이 막 세계 경영 막 이런 거 하고요.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이런 책 쓰고 막 그랬었습니다.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대우가 살았다면 아주대가 뭐 지금 뭐 성균관대나 한양대 이렇게 비교됐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점수가 높아도 되나?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많이 갔었어요. 어찌 보면 그때가 확 너무 높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때가 좀 너무 과하게 높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로 그렇게까지 막 망했다 막 이 정도 아닙니다. 여전히 입결 좋고요. 꽤 상위권 대학으로 인정받는 대학들입니다. 자, 이제 아주대하고 인하대 이제 인원을 보실 텐데요. 인하대는 좀 많습니다. 3,791명이 거의 3,800명이죠. 아주대 조금씩 늘긴 했는데 2,10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700명 정도 차이 납니다. 거의 2배는 아니지만 그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인하대생들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같은 학교로 비교했을 때 20년 더 먼저 돼 있어요. 선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이구.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느냐를 봤는데 둘 다 뭐 공대 위주니까 아무래도 영재고하고 과학고가 많이 가야 되는데 영재고 보시면 여기 0.1% 2명, 영재고 뭐 1명 이렇게 갔습니다. 영재고 거의 안 들어갔죠. 이렇게만 보면 그렇습니다. 안 가는구나. 맞아요. 별로 안 가요. 별로 안 가는데 영재고 졸업생이요 1년에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이 안 되면 안 됐지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졸업생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재수생들도 있고 영재고는 그러니까요. 근데 800명 정도 보신다고 한다면 그 중에 작년에 보니까 260명 정도가 서울대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 160명 정도가 카이스트를 들어갔어요. 거기만 해도 벌써 절반 갔잖아요. 그리고 각종 뭐 대학의 의대들 많이 가고요. 어느 학교 정도 되면 좀 많이 가냐면요. 성균관대 정도 되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성균관대 이제 반도체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하고 직접 연결된. 그리고 한양대, 다이아몬드 세븐. 이쯤 되면서부터는 조금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학교들은 다 이래요. 웬만한 서울에 있는 데도 다 이렇습니다. 뭐 경희대도 3명 들어갔고요.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과학고는 아주대가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인하대는 과학고 애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갑니다. 과학고도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재고보다 많지만 성균관대가 과학고가 한 2.1% 되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가 1%가 안 돼요. 0.8%. 그리고 한양대가 0.9%.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죠. 작년만 그랬나 하고 봤는데 재작년도 그랬고 많이 가더라고요. 과학고 애들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갔습니다. 문과 쪽 외고 국제고는 상대적으로 인하대가 더 많이 갑니다. 뭐 1.3%, 2.2%가 더 많이 간 편입니다. 특이한 게 이제 과학고가 아주대를 좀 많이 선호하네? 요 정도로만 보입니다. 자, 알림이 기준에 봤을 때 이제 다른 건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기숙사 수용률이 좀 아주대가 좀 높고요. 인하대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중도 탈락 비율도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그나마도 인하대가 훨씬 더 좀 안정감이 있죠. 좀 만족도가 좀 높다. 얘보다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 등록금도 보실 텐데요. 등록금도 60만 원 정도 차이로 인하대가 더 쌉니다. 전임 비율은 아주대가 좀 더 높긴 한데요. 등록금이 좀 여기선 중요하죠. 등록금이 한 60만 원 정도, 한 달에 5만 원 정도 더 인하대가 싼 편입니다. 장학금이 똑같으니까. 자, 이제 교과 전형을 직접 비교하겠습니다. 정시를 비교하는 것도 해봐야 되는데 정시는요 아주대가 발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교과 전형도 완전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아주대가 좀 틀었어요. 보시면 얘는 100%인데 얘는 80%를 반영했으니까 불리하죠? 이게 좀 더 높게 나오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차이 나는 건 이거 같아요. 얘는 수능이 안 들어가요. 얘는 수능이 들어갑니다. 점수로 볼 때 인하대가 불리하죠. 그걸 감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건데요. 이제 공과대예요. 공과대를 위해서 공과대 다 한번 넣어봤어요. 기계공과 1.54, 1.52, 1.3 비교하시면 이렇게 다 화학공학과 대세죠. 요즘에 화학공학과 1.37 너무 높아요. 1.37 얘도 제일 높은 1.53이지만 얘가 더 높죠. 얘가 더 높고 얘가 더 높고 얘가 더 높습니다. 다 얘가 더 높아요. 일단 숫자로는 아주대가 더 점수가 좋은 학생들이 지원했어요. 특히 뭐 1.73, 2.5 이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런 건 좀 괜찮은데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자, 넘어가서 보면은 그냥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의 생명과학은 오히려 인하대가 높죠. 근데 나머지들은 보시면 다 아주대가 조금씩 조금씩 더 높습니다. 자, 문과대입니다. 문과대도 비교하시면 이렇게 다 비교해 보면 전부 아주대가 더 높습니다. 여기 볼만합니다. 이 사학과 3.43. 대학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길 가야죠. 요 운이 좋았죠. 1.99인데 3.43. 딴 데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어요. 자, 2019년도 이렇고요. 또 있네. 또 다른 것도 좀 비교해 보는 게 또 있어요. 이 비즈니스학과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주대가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 아태물류가 가장 높거든요. 인하대에서 꽤 미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1.69. 그 다음에 심리학과인데 1.48. 잘못 쓴 거죠. 여기 이렇게 높을 리가. 1.48, 1.69. 자, 2018년도 거 봐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다 높아요. 화학공학과 1.23, 여기 1.77. 1.23이 아주대를 썼어요. 이거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거? 이건 좀 너무 높은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수능을 안 보거든요. 내신만 좋은 겁니다. 수능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높은데, 아주대를 쓴 거죠. 뭐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 공부가 너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건 좀 아까운 맛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두 개 비교하는 거니까, 많이 차이 좀 납니다, 지금. 2018년도 거 또 이제 여러 가지 과 묶어 봤는데, 역시 뭐, 특별한 예외 없이, 다 아주대가 높은데, 여기! 사학과 3.31. 이런 데 가야 됩니다, 이런 데. 이게 사학과가 이랬는데, 2019년도는 또 아예 달랐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빵빵 빌 때가 있네요. 이거 빼고는, 다 인하대보단 아주대가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자, 점수 보셨죠? 일단 그냥 글씨로 읽으면 아주대가 인하대보다 점수가 높아요. 높은데 그거는 아주대가 인하대보다 낮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힘듭니다. 얘 80% 반영했고 얘는 100% 반영했고요. 얘는 수능을 안 봐요.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내신만 좋은 학생들이 쓸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다 까보지 않고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기 힘든데, 만약에 기계공학과 1.54, 1.67 요 정도 차이라면 아마 인하대가 높을 겁니다. 근데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것들 막 1.73인데 2.5 이 정도면 아마 비슷하거나 아주대가 높겠죠. 근데 그냥 공과대들 1.54, 1.67, 1.5, 1.75, 1.37, 1.53 이렇게 나왔다면은 비슷하거나 인하대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근데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얘가 높겠죠.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점수에서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는 누구 편을 딱 손들어 주기에는 좀 자료가 불분명하죠. 일단 숫자는 얘가 높게 나왔는데 너무 불리하잖아요. 얘 좀 많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80%만 반영하는 게 어딨어. 수능도 안 보고. 그렇죠? 그렇게 보아집니다.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점수에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공과대는 거의 그렇고요. 문과가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데는 인하대가 더 높다고 봐야죠. 이 정도 차이는 당연히 인하대가 높아야 되겠죠. 이건 약간 빵꾸난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1.99 아까 3점 몇이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또 다시 높아지나? 아무튼 점수로는 좀 이렇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하대가 한 20년 정도 먼저 생겼죠. 생길 때부터 꽤 괜찮은 학교, 상위권 대학의 그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았고요. 그래서 졸업생도 훨씬 더 많고, 지금 뭐 조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완벽한 조사 이렇게 딱 나온 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500대 CEO, 뭐 코스닥 100대 CEO 안에 전부 다 10위권 안에 전부 다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30대 기업의 막 임원들, 그것도 대학별로 다 나누면 다 인하대는 10위권 안에 드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뭐 벤처 창업에서도 뭐 서울대, 한양대, 그 다음엔 인하대 이렇게. 그리고 각종
대학 평가는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인하대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졸업생이 워낙 많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에 정말 많겠죠. 생긴 것도 더 먼저 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간 형님 같은 느낌의 조금 더 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상위권 대학에 인하대가 빠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고 봤을 때는 인식은 조금 더 인하대가 아주대보다 높지 않은가, 아직은 못 따라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생각하셔서 혹시 두 학교를 지원하거나 다 붙은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한번 감안하셔서 결정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두 학교 비교해서 설명드린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